오늘 첫 장을 엽니다. 포커스 M. 안녕하세요. 포커스 M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혜준입니다. 가을의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이죠. 저희 프로그램은 다채롭고 의미 있는 정보로 풍요로운 가을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커스 M에서는 환경과 사회적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푸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그린 인터뷰에서는 ESG라는 밝고 희망적인 사회를 만드는 따뜻한 기업의 노력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체험 선행 현장에서는 현장에 방문해 생생한 지역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구의 희망을 담은 특별한 이야기,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는 그린 인터뷰 시작합니다. 이 그린 인터뷰, 푸른 녹색 지구를 꿈꾸는 인터뷰여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제 뒤에 펼쳐진 푸른 숲처럼 푸릇푸릇한 인터뷰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의 자문을 실천하고 계신 UN SDGs 협회 강혜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시는 게 멀진 않으셨을까요? 네, 괜찮았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현재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UN SDGs 협회 강혜영이라고 하는데요. 협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희 협회는 SDGs의 확산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ESG 자문과 SDGs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 시청자분들이 듣기에는 SDGs라는 분야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SG와 SDGs에 대한 변화, 그리고 둘의 차이점 혹은 개념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SDGs는 말씀 주신 것처럼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세상,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SDGs입니다. SDGs는 좀 다양한 분야들을 따라서 다루는데요. 네, SDGs 용어부터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SDGs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해서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앞글자 Sustainable에서 S, Development에서 D, Goals에서 G를 따온 거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SDGs라고 부르는데요. 이 목표는 UN의 모든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한 그런 목표입니다. UN 회원국들이 전부 다 하나의 그런 안건에 동의하는 일이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부터 선진국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이 UN의 회원국으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얼마나 중요한 주제이면 네. 모든 회원국들이 다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17가지 목표를 꼽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기론 이 SDGs가 ESG보다 좀 더 큰 분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ESG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 글자에서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와 관련된 그런 비재무적인 요인을 뜻하는데요. 기업이 재무적인 요인 외에 그렇게 살펴봐야 하는 비재무적인 요인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ESG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SDGs에 17개 지속 발전 목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사항 관련해서 조금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SDGs는 여러 가지 17개의 그런 목표와 함께 169개의 세부 목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69개나 있나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그런 주제들을 가리켜 5P라고 합니다. People, Planet, Peace, Prosperity, 마지막으로 Partnership이라고 해서 5가지 그런 P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과 지구 환경, 그리고 번영, 그리고 평화, 마지막으로 파트너십, 이 5가지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
기아를 종식하는 것, 빈곤을 퇴치하는 것, 양질의 교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과 관련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환경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의 경우에는 전 세계 국가들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전문적인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와 관련된 목표도 있고요. 또 번영을 위한 경제 관련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과 같은 목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진짜 그 기후부터 환경, 번영까지 모든 환경적인 요소를 다 다루고 있어서 169개나 되는 거군요. 해당 사항에서 조금 가장 중요하다, SDGs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분야일까요? 사실 이 17가지 목표에는 좀 경중을 둘 수 없을 정도로 이 17가지 목표가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특히 부각이 되고 있고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13번 목표인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탄소 배출량과 관련이 있는데요. 특히 탄소가 과다 배출됨으로써 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자연적인 또 사람에게 끼치는 그런 피해들이 많다 보니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또 지구의 기온 상승을 억제하자,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고 있고 SDGs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UN SDGs 협회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해요. 현재 어떤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 UN SDGs 협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는 UN 기구들도 포함이 됩니다. UN 환경계획이라고 하는 UN의 환경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국제기구와도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고요. 국제기구 중에 ESG의 원칙을 세우는 그런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자본시장협회는 ESG 채권 원칙을 만드는 그런 기구인데요. 그런 기구와도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는 이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그런 ESG와 SDGs 자문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DGs 자문부터 ESG 자문까지 폭넓게 자문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특별하게 좀 기억에 남는 자문이나 뭐 뿌듯했던 자문에 대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요.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ESG 경영 전략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그런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ESG를 기업 차원에서도 실행을 하지만 임직원이 그 목표에 동참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자체 경영에서도 그런 변화를 이끌지만 임직원 개개인의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도 더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 자문을 한 것이 굉장히 뿌듯한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ESG 전략을 펼치시고 또 ESG도 직접 실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ESG를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룬 기업이나 기관의 구체적인 예가 따로 있을까요? 실제로 조금 더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그런 기업들이 있었고요. 네. 또 환경 관련해서도 탄소 배출량을 연간치를 좀 측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상 속에서 탄소를 줄이고 뭐 플로깅을 통해서 탄소를 줄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기부를 통해서 자원순환을 함으로써 탄소를 줄이기를 원하는 그런 기업들의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기부를 통해서 탄소를 줄이는 건 어떤 건가요? 네. 예를 들면 쓰지 않는 물건을 그대로 폐기할 경우에는 폐기함에 따라서 탄소가 배출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쓰지 않는 물건을 버려서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곳에 기부를 한다면 그 폐기 과정에서 발생해야 하는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폐기 과정에서 쓸 수 있는 탄소를 단축한다.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이제 ESG 전략이어서 정말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향후에 어떤 전략을 채택해야 하는 게 좋을지 좀 생각하신 전략이 따로 있으실까요?
네, 제가 오늘 SDGs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그런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ESG 전략을 채택할 때 ESG는 다소 좀 규제화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ESG 공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든지 환경과 관련해서도 여러 규제들을 통해서 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SDGs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제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런 동참하는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규제 대응에 머무를 수 있는 이런 ESG를 보다 더 큰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SDGs와 연계해서 함께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대표님께서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SDGs 전략을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긍정적인 참여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경력에서 가장 큰 성취가 무엇인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표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통일학 박사도 전공하시고 석사도 지금 전공하시고 굉장히 많은 경력 그리고 또 많은 경험을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력이나 경험 중에서 가장 큰 성취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SDGs 달성에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저의 경험에서의 가장 큰 성취도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해서 시너지를 낸 그런 경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현재 UN 사회개발연구소 언리스트라는 UN 기구와 함께 협력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경험들을 비롯해서 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논의의 장에 참여하여 다양한 그런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관한 주제들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문 업무뿐만 아니라 연구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큰 성취를 느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ESG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ESG는 정말 이제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ESG가 중요한 이유는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그 기업이 앞으로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는가를 재무적인 요인에서 보통 찾았습니다. 매출을 얼마나 올리고 있는지, 영업이익을 얼마나 가져가고 있는지, 자본금은 얼마나 두는지 이런 요인들이 그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비롯해서 비재무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재무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ESG, 사회와 환경과 거버넌스로 요약될 수 있는 ESG가 바로 비재무적인 요인입니다.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아무리 매출을 많이 올리고 또 여러 영업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무리가 될 만한 그런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큰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그 기업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그 기업의 매출과 성장성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무적인 요인에는 이 기업이 얼마만큼 안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없지만 그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인으로서 사회에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안전성 점검에 얼마나 철저히 기울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평가하고 또 그에 수반되는 리스크와 기회들을 포착할 때 정말 참된 의미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ESG는 단순한 환경 분야에서뿐만이 아니라 안전 관리에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ESG의 트렌드도 시시각각 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ESG나 SDGs 분야에서 예상되는 트렌드나 변화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좀 이슈가 되고 있는 트렌드는 바로 플라스틱 오염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요. 해양 쓰레기의 83%가 플라스틱 쓰레기라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해양의 오염에도 굉장히
기후변화의 주된 요인이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드디어 나섰습니다. 2022년에 유엔 환경계획이라는 유엔의 환경 전문 그런 기구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을 만들자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우리나라에 가지는 의미도 특별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올해 11월 부산에서 마지막 회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부산 회의가 잘 끝난다면 그것을 계기로 국제적인 플라스틱 협약이 최초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ESG는 뭐뭐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ESG는 SDGs 달성의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쇠, 네. ESG는 기업의 그런 경영 활동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변화시켜주는 그런 경영 전략입니다. 따라서 SDGs는 물론 정부의 노력과 여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민간 부문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 유의미한 그런 변화를 이끌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ESG를 통해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조금 더 지속 가능성에 좀 관심을 갖게 된다면 SDGs를 가속화하고 또 이행하는 데 굉장히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UN SDGs 협회 강희영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 인터뷰의 김혜준이었습니다. 톡톡 튀는 ESG 소식을 알아보는 이슈엠입니다. 새마을금고가 독거노인 가구를 위해 AI 반려 로봇 200대를 보급했습니다. 지역희망 나눔재단은 이번 사업이 사회복지 업무 원활화와 교통약자의 편의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재단이 승합차 5대를 5개 지역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노약자, 장애인, 아동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으며 취약계층의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성북구 한천마을에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마을이 필요로 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곳곳에 도움을 주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나무의 시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한 현대미술 작품을 선보이며 ESG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24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이 제주 부영호텔에서 열립니다.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환경 리더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자원사회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곳곳의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이슈엠 마칩니다. 지역사회의 영웅과 그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체험 선행 현장 지금 시작합니다. 사회적인 기업들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각자의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단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감동적인 나눔 이야기를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체험 선행 현장 최선현의 MC 박세정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꼴로 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죠. 이 천만 반려인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천만 반려인은 물론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최선현에서는요, 이 해외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구조견들을 위해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귀여운 강아지들과 봉사단한테 이 따뜻한 손길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제가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랑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죠. KK9과 우다다 대표님과 함께 인터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다다의 뜻은 우리 다 함께 봉사합시다의 줄임말입니다. 다 함께 우다다 몰려다니면서 같이 봉사하자라는 뜻으로 만든 이름이고요. 지금 한 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KK9 레스큐는 아이들을 직접 구조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교육 후 해외 입양까지 모든 걸 책임지는 단체입니다. 보통은 개 도살장이나 불법 번식장에서 아이들을 구조하는 일을 하고 있고, 센터에 와서는 전반적인 케어부터 훈련, 교육, 그리고 입양 후 저희가 모든 관리까지 맡아서 하고 있고요. 아이들은 들어온 이후에 건강 관리부터 저희가 모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훈련사님과 봉사단원들 이렇게 뵈니까 정말 반가운데요. 이 귀여운 강아지들과 함께하니까 행복감도 더 2배입니다. 봉사하면서 보람이 있었던 점 한 분씩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제한적인 인원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 봉사자님들이 한 분씩 손길이 닿으면은 아이들이 깔끔해지고 건강해지고 또 아이들 표정이 달라지는 걸 보면은 우다다 팀과 함께하면 되게 보람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희도 처음에 봉사하러 와서 산책 훈련을 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사람 낯설고 무서워하고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던 아이들이 점점 표정이 밝아지고 나가는 걸 기다리고 함께 가서 산책을 즐기다 오는 모습을 보면은 점점 발전하는 사회성을 보게 되면은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이 귀여운 구조견들과 함께 체험을 해볼 텐데요.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미션을 주세요. 오늘은 아이들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목욕하기와 산책하기를 위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욕하고 산책하기, 지금 저와 함께 체험하러 가보시죠. 오늘 목욕할 구조견은 맥스입니다. 맥스입니다. 맥스와 함께 목욕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손님 받아라. 손님이 사이즈가 거의 약간 자동차만 한 것 같은데요? 뭔가 사람 머리카락 같기도 하고 약간. 털이 되게 빳빳하죠.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맥스 전용 빗이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해주면 거품도 되게 잘 나고 되게 마사지 효과가 있어서 시원해요. 맥스 어때? 시원해? 공사장에서 이 구조된 이 강아지라는 걸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데 지금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얌전하고 이쁜 강아지인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맥스의 매력에 푹 빠지셨나요? 제가 입은 조끼 보이시나요? 이 조끼가 있으면 그래도 협조를 많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오늘 어떤 개랑 같이 가는데 훈련사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 친구는 꽃님이라고 하는 아이고요. 6살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품종은 도사견입니다. 한번 꽃님이와 함께 산책 떠나시죠. 꽃님이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자라온 환경 자체가 네. 개 도살장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사람을 통해 겪은 거는 친구들의 죽음밖에 없었어요. 센터에 저희가 구조 이후에 4일 만에 첫 끼를 먹었고요. 사람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저희가 이렇게 산책을 오전, 오후 나눠서 했거든요. 4번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봉사자님들 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의 봉사 참여가 입양을 준비하고 있는 구조견들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봉사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다다에 함께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버림받은 고통,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기 바라면서 오늘 현장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연의 박세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복지와 사회공헌 활동이 어떻게 우리 사회라는 숲을 키워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나눔과 책임이라는 가치가 미래를 풍요롭게 하는 비옥한 토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도 더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커스M의 김혜준이었습니다.